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서울 아파트 8억 9천을 넘어섰는데 곧 9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도가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 2021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마저도 지금 6억 미만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경기서도 시말은 6억 미만 아파트, 그래서 서민 내 집 마련 갈수록 험난해진다. 그래서 문정부 3년여간 경기 6억 미만 아파트 비중이 93%에서 70%, 그래서 약 23%가 줄었다. 자, 하남, 광명 등 중위 가격 6억 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위 가격이 6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못 이겨서 경기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도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지인이죠. 그 외지인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또 지역 내에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가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민 중산층의 이제 내 집 마련은 그만큼 경기도에서도 쉽지가 않다. 6억 원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다.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가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자, 서민 실수요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가격이다. 최근 3년여간 이 마지노선을 넘어선 지역도 상당했다. 하남시와 강명시 등이 대표적이었고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요걸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있잖아요. 자, 그 분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뭐 얼마다 라고 이제 시세를 잘못 알고 또 얘기했던 내용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경기도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 구간별 비중을 보게 되면 2017년 12월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93.12%. 자, 그런데 이제 2021년 2월 달에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70%로 약 23%가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물론 외곽, 경기도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뭐 저렴한 것들 굉장히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거나 또는 각 지역에 그 랜드마크 좀 선호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도 보게 되면 웬만한 지역들 지금 6억 원 이상 나가는 아파트가 꽤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6억 원이 기준이 아니라 뭐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지난 4년간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좌절감이 안 들래야 또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살기가 좀 쉽지 않은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하남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 12월 4억 2250만원에서 올해 1월 7억 6천만원으로 3년여간 3억 3750만원이 올라서 79.8%, 그러니까 거의 경이로운 숫자죠. 예,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지역의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게 되면 집값이 2배가 된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광명시도 지난해 12월 중위 매매 가격 6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광명시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광명시 철산동 주공 8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해 1월 13억 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번 달 1월 달에 13억 원에 이제 손바뀜했다.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6억 2,500만 원보다 6억 5천만 원 이상 오른 것이다. 거의 더블로 오른 거죠. 과천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중위 가격이 63.75% 상승해서 13억 1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위례 신도시가 들어선 성남시 수정구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도 3월 3억 6,750만 원에서 올 1월 달에 10억 8,500만 원으로 무려 195.24%가 폭등을 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중위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은 아파트 뭐 5천 올랐다, 1억 올랐다 그러면 와, 거기가 어디야?
진짜 많이 올랐네. 또 누가 집을 사서 5천 올랐다, 1억 올랐다 그러면 진짜 재테크 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일단 서울이든 경기 주요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올랐고요. 지금 뭐 이렇게 195.24%가 폭등을 했다.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미칠래야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원, 뭐 구리, 화성, 김포, 뭐 고양 할 거 없이 지금 경기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동두천도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수도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만들고 지금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매매 전세 가격 고공행진에 탈서울 가속화하고 있고, 수도권 공급 대책,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공급 대책에 의해서 경기도 집값이 이제 좌우가 된다. 조만간에 그 택지 개발 한다라는 지역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에, 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유동성 유입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자 30대 40대가 경기 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값 동반 상승은 결국 탈서울화를 빠르게 했고 경기도 집값 상승 동력이 됐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업계 관계자는 또 GTX 발표로 경기 외곽 지역도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뭐 아직까지는 뭐 완성된 건 없지만 이제 기대감에 또 부동산이라는 건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과도하게 이 가격이 부풀려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이제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주택이 뭐 계속 올라갈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30평대 신축 아파트 값이 15억 원을 돌파하는 지역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아직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타나기까지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래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여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 수도권 공급 대책, 뭐 이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삐그덕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역 쪽방촌도 지금 굉장히 그 뉴스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반대들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공공개발 안 합니다. 자, 이사 대책에 성급기 나선 재건축 단지들. 자, 그래서 이제 공공개발 뭐 시행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2월 4일 이후에 취득하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거래를 할 수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 재산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사실 살다가 그냥 새 아파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감정가 받고 나가라. 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마아파트, 성산시연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사대책 핵심 공공 개발에 지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자, 광진구의 중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원 반대.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일단 공공에게 넘기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자, 넘기고 나면 발언권이라든가 뭐 협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체 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공공에게 넘긴다? 이거 좀 많이 찜찜한 거죠. 지금 요 강북의 랜드마크로 탈바꿈, 그래서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합시다. 그래서 이게 성산시형 아파트 지금 전경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상황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 자, 이런 팜플렛들이 이제 앞으로 그 단지마다 갈 때마다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전경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난 이사대책 때 밝힌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데, 공공
개발 제한을 사양하고 민간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다. 자, 이 단지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 단지에 이제 소유하는 이 채모 씨는 공공주도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민간 재건축 추진이라는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정부 안대로 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돼 서둘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그래서 주공 아파트 굉장히 많죠. 하안 주공 3단지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합니다 라는 요런 이 문구가 지금 이 중개업소 이제 그 유리창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자, 이런 지금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 3단지, 그래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도 최근 민간 재건축 진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만들어서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이제 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제작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물건 거래하더라도 현금 청산 안 된다. 자,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좀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걸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공공시행으로 가게 되면 이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산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행위를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지금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 행사인데 소유권을 공공에게 넘기고 공공이 처분에게, 그러니까 공공의 처분에 맡기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 발표로 공공 재건축을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이 쭉 이제 음마아파트에 붙었고요. 음마아파트 마찬가지로 공공 재건축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냈던 그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2.4 대책 발표 후 조합장이, 그 강남에 있는 조합장이에요. 그 조합원들에게 8.4 대책보다 더 불리한 조치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글을 조합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단지들도 최근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래서 서울 광진구 중곡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최근 소유주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36명 전원이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의 재건축을 반대했다. 그래서 추진위 관계자는 2.4 대책 발표 직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등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 소유권을 공공기관에게 넘겨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여튼 공통의 이 분모를 좀 찾아보면 그 공공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 라는 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사람들이 우려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부정적인데도 왜 정부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공공의 수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또 초래할 수가 있는데, 그 이창모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요, 자, 관리처분 방식의 경우 싸우더라도 합의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수용 방식은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부터 대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아파트 거래가 끊긴다라는 점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가 이제 착공되고 있는 이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자, 요런 아파트가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재건축과 지금 상관이 없는 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요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매기가 강해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 4일 이후에 해당 사업이 추진될 곳을 주택을 산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문제가 초래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청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 검토 결과,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 이제 검토도 다 해봤다.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이 있는 투자,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는데, 더군다나 내 재산, 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자, 이사 가는 집이 지금, 저런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 2월 4일 이후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자, 이제 살다가 나가래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개발 대상지로 이제 꼽혔던 서울 강북, 연립주택 밀집 지역이, 자, 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딱 끊겨버렸죠.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마저 나타나기도 했고요. 고밀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포기하게 되는, 또 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게 되죠. 자, 고밀 개발은 이제 닭장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답답하죠. 자, 지금 역세권 그 청년주택의 모습을 두고 이제 닭장 아파트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완화시켜주고, 주차장 부분도 완화를 시켜주고요, 녹지 부분도 완화를 시켜주고, 다 완화를 시켜서 고밀로 올리다 보면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주택을 공급받고, 자, 해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허윤경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 고밀 개발 시 쾌적성이 그만큼 떨어지니 혜택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고밀 개발은 지역적 맥락과 도시 인프라의 용량, 그 용량 중요한데 지금 용량을 또 무시하고, 지금 하여튼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용량을 너무 초과시켜 버리게 되면 좀 주거 쾌적성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1조건이라든가 또는 경관이라든가 뭐 주차장이 좀 이 대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택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는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보다 지금 굉장히 난해하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들을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공공 시행으로 하는 이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쪽방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안대로 자, 이렇게 잘 진행되면 중장기적으로 또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좀 이 공감을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차질을 빚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할부 주택도 10년간 전매 금지가 되고요. 그래서 작심하고 승부수 띄운 변창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개발 이익 지방 공유한다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꺼낼까? 뭐 이익을 공유하는 거 나쁜 취지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하고는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좀 뭔가 이 법을 좀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지금 개발 고밀 부담금 이제 손보고 도시 지방 간 그 패키지형으로 이제 모델을 구축해서 균형 발전에 좀 뭔가 이바지를 하고 싶은 이 국토교통부 이 변창흠 장관 지금인데요. 요 내용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수도권에서 개발 이익금을 이제 그 늘어나게 되면 지금 이 지방에 좀 소외되거나 이런 택지 개발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지역, 그거를 이제 보전하겠다는 내용인데, 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수도권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죠? 자, 분양하는 아파트, 개발하는 아파트, 과연 이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자, 하여튼 오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